자, 우리 한번 6번 사람의 유전 내지는 다인자 유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인자 유전에서 여러분들 필수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유전자 구성이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소속 또는 대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형접합은 대소, 그래서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내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생식세포라고 하는 N자리를 형성할 때 가질 수 있는 것, 즉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동형접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똑같은 것만 보죠. 이유는 서로 같으니까요. 근데 이형접합은 대 또는 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존재하는 개념은 바로 이형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밑에서 이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을 부모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거는 무조건 동형접합이죠. 다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대대는 무조건 대문자만 주죠. 근데 여기 보이는 소문자, 대문자 하나씩 있는 거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줄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대대 또는 대소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는 대소, 대소의 만남이네요. 그러면 대소, 대소는 각각의 대문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대, 대소, 소소가 모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의 의의를 우리가 보면 다인자 유전은 이제 쌍이 여러 개라는 의미예요. 쌍이 여러 개. 그래서 쌍 안에 대립유전자는 두 개씩 존재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소문자 개수 또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 종류가 6개예요. 근데 대문자가 4개예요. 그럼 자동으로 소문자는 지금 2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다인자 유전은 쌍 자체가 여러 개입니다. 근데 이 쌍 안에는 고정적으로 대립 유전자는 2개씩 존재를 하고요. 유전자에 대해서 알파벳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요. 오로지 대문자 개수만 판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A, BB, 그리고 DD 자체가 각각의 쌍들이고요. 이 지금 3개의 쌍들이 모여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요. 우리 알파벳 종류 구분 안 해요. 오로지 대문자 개수로만 표현형을 판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대소, 대소 있잖아요. 근데 대대소소 있어요. 그럼 우리 원래대로라면 이제 단일 대립 유전에서는 A 따로 B 따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문자 2개, 대문자 2개. 이게 곧 표현형 가짓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럼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서 어떤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짓수를 물어보는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얘를 푸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요. 먼저 다동형접합인 거, 또 다동형접합인 게 있어요. 자, 그럼 왼쪽에서는 무조건 왼쪽이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소소소 대문자 빵개짜리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빠, 오른쪽 사람은 무조건 대대대 대문자 3개짜리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손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 아빠가 다 동형접합으로 주기 때문에 곧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0개랑 3개가 합쳐진 대문자 3개짜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밑에서 이제 보시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자손의 표현형은 어차피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식세포의 접합으로서 자손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세주면 되냐면요. 엄마 쪽에서 줄 수 있는 대문자의 최소 개수에서 최대 개수, 아빠가 줄 수 있는 대문자의 최소 개수에서 최대 개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왼쪽 보시면요. 지금 대소, 대소, 대소 다 이형접합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사람이 대문자를 최소로 줄 때는 빵개만큼 줄 수 있겠죠. 최대로 줄 때는 3개만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최소로 줄 때는 소소소 빵개, 최대로 줄 때는 3개, 대대대 해서 3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이 만약에 대문자를 최소로 봤잖아요. 0 더하기 0해서 0만큼이 태어나겠죠. 그리고 최대로 봤잖아요. 3 더하기 3 해서 6만큼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0에서 6은 6가지 아니죠? 7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즉, 우리는 여기 케이스에서는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가 7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가 7가지이다. 왜냐면 우리는 표현형을 어차피 대문자 수로만 판별할 거니까요. 자, 근데 오른쪽 보시면 회색으로 나타낸 게 뭐냐면요. 동형접합이죠. 그럼 우리가 동형접합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접합은 항상 같은 것만 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쌍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항상 똑같은 것만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동형접합은 먼저 고정시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고정시키는 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왼쪽 사람 입장에서 대문자를 최소로 주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대문자 C를 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가져도 대문자를 한 개만큼 가지겠죠. 그럼 최대로 가질 때는 여기 대문자로 고정된 상황에서 대문자가 선택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3만큼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반대로 이번에 오른쪽 보시면요. 소수짜리 동명접합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항상 소문자 A만 주죠. 자, 그러면 대문자를 최소로 가질 때는 어쨌든 빵개만큼 줄 거예요. 소소소 가지면 되니까. 근데 최대로 가질 때는 대대기 때문에 0부터 2짜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합쳐볼까요? 자, 지금 1에서 3, 0에서 2. 최종적으로 자손이 대문자를 가장 최소로 받을 때는 1 더하기 0에서 1만큼, 그리고 3 더하기 2에서 5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부터 5는 총 5가지. 즉,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가 5가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실제 문제에서 나온다고 치고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지금 총 4쌍의 대립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자, 이때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지금 일단 들으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지금 보시면 0에서 3, 0에서 3만큼 주잖아요. 그러면 0에서 6해서 7가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동형접합부터 찾아보세요. 동형접합 여기 존재하죠. 그럼 대문자를 최소로 가질 때는 빵개, 최대로 줄 때는 2개만큼 줄 거고요. 오른쪽은 다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0부터 3 해서 0부터 5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0부터 오면은 6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거 보시면요. 지금 동형접합이 조금 많네요. 자, 동형접합 보시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자, 그럼 대문자를 최소로 줄 때는 빵개, 최대로 줄 때는 이미 동형접합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부터 이만큼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것도 동형접합 먼저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러면 대문자를 최소로 줄 때는 이미 대문자 2를 100%로 주기 때문에 1부터 나머지는 최대로 준다면 1부터 4. 그럼 합쳐보시면 1부터 6이잖아요. 1부터 6은 6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기본 첫 번째 형태, 우리가 자손이 가지는 표현형 가지수 체크하는 거 연습이었고요.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거 가보면 이제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 어떤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대소 있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전자형들을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요. 여기 지금 빨간색 존재하고 파란색 존재한다고 친다면, 자, 빨간색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대소, 또 소대, 그리고 소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파란색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대, 대소, 소대, 소소 줄 수 있죠. 그럼 요거를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같이 제 거 보시지 말고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쭉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로 쭉 합쳐주시면 되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대문자가 더 앞으로 가게끔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대문자가 몇 개인지 한번 쭉 세볼게요. 자, 지금 대문자가 여기서는 4개짜리, 3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또 3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그리고 2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죠. 자, 그러면 일단 대문자가 4개일 확률은 우리가 지금 총 16개 경우의 수가 나왔잖아요. 대문자가 4개일 확률은 16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존재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대문자가 0개일 확률은 여기 있죠. 하나밖에 없네요. 16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가 1개일 확률은요. 하나, 둘, 셋, 넷이죠. 16분의 4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대문자가 3개일 확률 하나, 둘, 셋, 넷 있죠. 얘도 16분의 4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문자가 2개일 확률은 나머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16분의 6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요. 다인자 유전에서 어떤 표현형일 확률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문자 개수만 판별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대소, 대소, 소소, 대대. 요거 지금 보시면요. 다른 유전자형이잖아요. 근데도 다인자 유전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케이스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의 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거죠. 즉, 여기서는 첫 번째, 대소, 대소랑 소소, 대대는 유전자형이 다름에도 어쨌든 표현형이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특징이 만약에 대소대소인 유전자형이 과연 몇 개 나오는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전자형의 종류 자체는 대소대소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대소대소를 가지는 형태는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 동형접합이 아닌 이형접합이잖아요. 왼쪽에서 대대 주면은 오른쪽에서 소소 준다면 대소 대소 태어나죠. 또 왼쪽에서 만약에 대소 주잖아요. 오른쪽에서 소대 준다면 마찬가지로 대소 대소 태어나죠. 그럼 주의할 점은 이것 각각이 다 똑같은 경우의 수로서 한 개로 체크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지금 여기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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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성의 케이스들이 16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들은 더블로 각각의 서로 다른 경우로 들어가는 거죠. 즉 결론은 뭐냐면요. 부모의 생식세포 조합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또 여러 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두 쌍이야 16개를 쭉 다 써서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깨달아야지만 시간 안에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케이스 이해를 했으면 밑에서 새로운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어떤 표현형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구해서 확률을 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은 뭐냐면요. 일단 필요한 대문자 수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유전자형들의 경우의 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뽑는다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거에서 배웠죠. 뽑는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의 가능성이죠. 그럼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동형과 이형 중에서 이형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자손에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요. 대문자를 뽑을 수 있는 쌍의 개수. 그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곧 이형접합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형접합인 쌍의 개수가 몇 개냐면요. 1개, 2개, 3개, 4개만큼이 되죠. 즉, 대문자를 뽑을 수 있는 쌍의 수, 즉 이형접합의 개수는 4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4개 쌍들 중에서 어쨌든 뽑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곧 2개 중에 1개를 뽑는 것을 총 4번 거치는 거죠.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내가 전체 뽑는 경우의 수는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4번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4번 뽑는다는 개념은 2의 4승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의 4승만큼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걸 보면요. 대문자 3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이렇게 뭐 왼쪽이 그냥 엄마, 오른쪽이 아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랑 아빠랑 합쳐서 총 자손이 대문자 3개를 갖는 건 어떤 경우일 수가 있냐면 엄마가 2개 줄 수 있죠. 그때는 아빠가 무조건 1개 줘야겠네요. 또 엄마가 1개 줄 때 아빠는 2개 주면 되겠죠. 자, 3개, 1개 줄 수 없는 이유는 엄마는 지금 쌍이 2개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이 3개가 아닌 2개이다라는 의미겠죠. 즉, 3개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문자 3개를 준다면 엄마가 2개 주거나 아빠가 2개 주거나 라는 것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요. 엄마가 지금 2개 중에 2개만큼을 대문자와 대문자와 대문자 A랑 B 세트 중에 2개만큼을 대문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빠는 A와 B 중에서 대문자를 1개만 줘야 되거든요. 그럼 2개 중에서 1개만큼이 되겠죠. 자, 요게 어려우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아빠가 대문자 1개를 주는 거는 대소거나 소대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곧 우리가 2쌍 중에서 1개를 뽑는다면 나머지 1쌍은 무조건 소문자가 될 거잖아요. 요 개념으로 EC1이라고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대문자를 1개 주는 거 EC1이고요. 아빠가 대문자 2개 주는 거 EC2가 되겠죠. 그러면 그 합이 2랑 2여서 총 4만큼이다. 즉 대문자 3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4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요, 요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쉬운 개념이 뭐냐면요. 애초에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쌍이 어쨌든 총 4쌍이잖아요. 이 4쌍에 의해서 지금 대문자 3개의 확률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쌍의 개수가 총 4개이기 때문에 4개 중에서 대문자 3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게 바로 대문자 3개의 확률은 앞으로 우리가 4쌍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을 한 쌍 중에서 1개를 뽑는 것을 4번 반복한다. 2의 4승분에 4쌍 중에서 대문자 나올 3개만큼을 뽑는다. 4C 3만큼이어서 이게 16분의 4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계속 갈 거예요. 요거 적응되시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째 케이스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대소대소인데 특징이 대대. 지금 동형접합이 하나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일단 대문자가 4개의 확률, 2개의 확률을 각각을 구해볼 건데요. 일단 특징이 뭐냐면 이형접합 개수를 물어봐요. 그럼 이형접합의 개수는 곧 뽑을 수 있는 개수잖아요. 지금 1개, 2개, 3개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1개, 대대는 뽑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문자 B만 주기 때문에 대소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형접합의 개수는 총 지금 5개만큼이고요. 이 5개는 왼쪽에서 3개만큼, 오른쪽에서 2개만큼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 보시면요. 자손의 대립유전자 중 1개는 반드시 어떤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어떤 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곧 항상 받게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대문자 B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유는 지금 오른쪽에서 대대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자리를 줄 때는 대문자 B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2개 중에 1개 뽑는 것, 즉 이형접합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총 이형접합의 개수만큼 5번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형접합 개념 자체가 유전자형이 2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그렇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5번 한다. 32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요. 대문자 4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대문자가 4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5쌍 중에서 대문자를 4개만큼 뽑을까요? 아니죠. 이유는 이미 자손의 유전자형 중에서 동형접합 때문에 반드시 대문자 B가 선택됐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대문자를 1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대문자 B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B 하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1개짜리랑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대문자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되는 대문자의 개수는 4개가 아니고 3개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5쌍 중에서 대문자 3개를 뽑아요. 5C 3만큼이죠.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대문자 4개를 가질 확률은 2의 5승분의 5C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잘못됐는데 대문자 2개를 가질 확률은 그러면 반드시 대문자 B가 선택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 1개를 선택할 확률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5승분의 5C 1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우리 5C3은 5에서 3 빼서 5C2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32분의 10만큼이어서 지금 16분의 5라고 나올 거고요. 32분의 5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쭉 연습을 해볼게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형접합 개수를 고려해주세요. 자, 이형접합 개수 지금 총 6개네. 그러면 분모가 다 2의 6승만큼이다 라고 나오겠죠. 2의 6승. 자,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은 우리가 대문자 개수를 셀 때는 지금 다 동형접합이 아닌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그냥 6쌍 중에서 대문자 빵개 주는 거, 6쌍 중에 하나 주는 거, 6쌍 중에 2개 주는 거, 6쌍 중에 3개 주는 거, 6쌍 중에 6개 주는 거, 6쌍 중에 5개 주는 거, 6쌍 중에 4개 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2의 6승 같은 경우는 이게 64잖아요. 64분의 1, 64분의 6, 64분의 15, 그리고 64분의 지금 6, 5, 4 하시면 3, 2 날라가니까 20, 그리고 64분의 1, 64분의 6이랑 64분의 15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세셔야 되는 게 이형접합의 개수랑 혹시 동형접합이잖아요. 동형접합에서 주는 대문자 개수를 파악을 해주세요. 뭐 이게 대문자 개수라고 썼지만 소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소문자 준다. 그래서 뭐 빵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자손이 대문자를 X개 가질 확률은 이형접합의 개수의 2의 n승 분의 지금 전체 이형접합 개수 중에서 만약에 동형접합에서 대문자 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동형접합에서 100%로 주는 걸 제외하고 남은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확률을 꾸려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식 외우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케이스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형접합의 개수랑 동형접합의 개수만 고려를 잘 해주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은 제가 쭉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멈춰보시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설명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보시면 피부색은 지금 대소에 의해 결정되고요. 유전자형이 다 이형접합인 여자가 유전자형이 똑같은 남자, 즉 대소인 남자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피부의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럼 지금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잖아요. 피부색 자체가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자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생식세포는 4가지다 라고 주어졌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식세포에서 우리는 어차피 대문자 가짓수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지금 생식세포의 표현형이라고 안 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생식세포의 표현형이라고 줬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0에서 3만큼 4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생각해야 될 게 AA는 지금 특징이 대 또는 소 줄 수 있잖아요. 2개 줄 수 있죠. BB는 대 또는 소 줄 수 있잖아요. 2개만큼 줄 수 있죠. DD 마찬가지로 대 또는 소 2개 줄 수 있잖아요. 즉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8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디귿 니은에게서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이 부모랑 같을 확률은 16분의 5다. 그럼 부모랑 같을 확률은 대문자 3개짜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지금 한 번만 써보고 연습해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지금 쌍 개수가 총 6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작업을 6개만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부모랑 같을 거는 이 모든 이형접합에서 대문자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6개 중에서 대문자 3개가 선택되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소문자는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1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2의 6승분의 6C3 정리를 해보시면 64분의
654, 32. 약분하시면 64분의 10. 자, 그러면 얘들은 4로 약분해보면 16분의 5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피부색 자체가 서로 다른 상념색채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대요. 근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요거를 CC로 고치고 얘도 소소로 고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부모 사이에서 대소 형태의 개체가 태어났고 이 개체와 소소소소소소 사이에서 자손을 얻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지금 기억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의 수를 쓰래요.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소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n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소는 2개 줄 수 있죠. 대소도 2개 줄 수 있어요. 대소도 2개 줄 수 있어요. 총 8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을 보시면요. 니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수를 쓰래요. 자, 그럼 우리는 소소잖아요. 왼쪽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최소 빵개부터 최대 3개까지 줄 수 있죠. 오른쪽은 특징이 다 동형접합이거든요. 무조건 대문자를 빵개 주겠네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니은은 대문자를 0부터 3만큼 가지기 때문에 4가지만큼의 표현형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니은에게서 지금 이런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런 사람은 대문자 1개짜리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연습 겸. 자, 그럼 여기서 동형접합은 1개, 2개,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작업을 3번만큼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특징이 대문자를 빵개만 주죠. 그럼 우리는 이 3쌍의 대문자 개수 중에서 대문자를 1개만큼 주는 걸 고려한다면 합쳐서 대문자 1개짜리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쌍 중에서 대문자 1개 주는 것은 3C 1만큼. 그래서 8분의 3이 되면서 정답이 8분의 3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복습해보시고 뒤에 문제 푼 다음에 풀이 영상도 한번 같이 시청해볼게요.